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미시 세계의 이제 회전 방식과 거시 세계의 회전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 시간에는 이렇게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전의 방식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달처럼 이 공전을 하면서 공전의 회전 속도와 자전의 회전 속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 회전 방식이라고도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그 공전이 1회전 할 때 자전도 1회전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달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시 세계에서의 빛들은 다 이 방식으로 그 회전을 하게 됩니다. 예, 빛들은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예, 빛들은 이미 최대 속도인 우주의 최대 속도인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 동그랗게 이제 휘어진 그 공간을 직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1회전을 공전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자전하게 돼 있다고요. 예. 마치 달이 지구 주변을 계속 한쪽 면만 바라볼 수 있는 방식으로 회전하듯이. 예. 그러니까 아주 달은 굉장히 특이한 천체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달의 그 회전, 공전의 속도와 자전의 속도가 왜 그런지, 그 관계,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빛처럼 속도가 빛의 속도로 이 둥그란 공간을 회전할 때는 이런 그 공전의 속도와 자전의 속도가 같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이 공간을 직진한다고요.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예, 그러면 빛 자신은 회전을 안 한 거지만 빛 자신은 단지 직진했을 뿐이거든요. 이 공간을. 근데 이 공간 바깥에서 보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빛은 이 공간을 공전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공전하면서 한 바퀴 자전한 셈이 된다고요. 우리 바깥의 시각에서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고정 회전 방식,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같은 그런 자전 방식을 갖는 회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이 있냐? 일반 천체들처럼 공전과 자전의 회전수가 다른, 그러니까 이 자전과 이 공전의 회전수가 다른, 그게 보통 일반 천체들의 그 회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를 태양이라고 하면은 365일, 그러니까 자전을 365회 하면서 크게 공전을 한번 하죠. 그죠? 예. 그처럼 모든 천체들은 다 이렇게 공전의 회전수와 자전의 회전수가 다 틀립니다. 예. 달만 유일하게 공전과 자전이 일치해요. 예.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천체들은 공전의 수와 자전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유회전 방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365 자전을 하면서 한 번 공전을 하기 때문에 총 회전수는 366.5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전 그 템포라는 개념은 자전 플러스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구가 365 회전하면서 한 번 공전하는 것을 템포로 말하자면 365.25 뭐 이렇게 플러스 공전 1 해서 366.25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템포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그 미시세계이든 거시세계이든 다 이렇게 템포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그 하나의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요. 분리된 시각이 아니라,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이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중력이라는 부분이 통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원인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미시세계에서도 템포를 적용하고 거시세계에서도 템포를 적용해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과학계에서 나눈 것처럼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템포로 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템포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다 본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핵력이라는 게 따로 있고 뭐 강력, 양력이 따로 있고 전자기력이 따로 있고 중력이라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 않고 모든 사물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은 다 돌기 때문에 그 도는 것만 갖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템포로만 오직. 근데 템포 안에는 공전이 있고 자전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템포라는 개념을 공전과 자전을 더한 것으로 저는 사용한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자전 방식이 있다. 거기서 또 그러니까 그 미시세계의 빛들이 도는 방식이 고정회전 방식이라고 해서 공전과 자전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시세계에서는 공전과 자전이 다른 대체로 보면 자전이 더 훨씬 많이 되죠. 크게 공전 한번 할 때 여러 번 자전을 하는 전체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미시 세계에서의 회전 방식과 거시 세계에서의 회전 방식이 크게 이런 큰 차이점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 두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 회전 방식이 어떤 우주의 비밀을 찾아내는 열쇠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주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데, 예? 간단한데 이거를 모르면 그 비밀을 풀 수가 없다고요. 예.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자전과 공전의 관계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하시기엔 조금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려우신 부분인데 요거는 좀 잠깐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공간에 이제 그 회전수, 템포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공전과 자전이 같을 때,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의 템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 공간의 곡률이 큰 쪽과 공간의 곡률이 작은 쪽의 템포들이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공간의 밀도가 큰 쪽의 템포와 공간의 밀도가 작은 쪽의 템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이게 이해가 되어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의 내용들을. 예. 그래서 이 템포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 하나의 원, 이것을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의 빛이라고, 예, 하나의 빛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왜? 물질은 빛이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공간이 뭉쳐진, 그리고 공간이 층이진 공간에 빛들이 쌓여서 물질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빛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쌓여요.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막 여기에 막 몇십 개가 들어가고 막 여기가 막 몇백 개가 들어가고 막 그렇게 무작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작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균형, 공평, 대칭의 법칙에 따라서 쌓인다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곡률이 다른 공간, 층이진 공간에, 예, 이런 제일 안쪽에 만약에 빛이 두 개가 들어 있다면, 예. 그리고 요 삼각형의 표시는 뭐냐면,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하나는 이쪽으로 돈다라는 의미예요.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의 힘에 의해서 하나는 회전,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아니 그 스핀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쪽 방향으로 공전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도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삼각형이라는 의미가 세워진 삼각형과 거꾸로 된 삼각형의 의미가 이런 스핀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예,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주에서는 뭐든지 이렇게 대칭성이 있다고요. 예,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야. 하나는 왼쪽으로 돌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8개가 있지만 4개는 반시계 방향, 4개는 시계 방향,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예,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는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개는 시계 방향. 왜요? 대칭성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야 서로 그 힘의 균형이 딱 맞겠죠? 예. 물론 이 안에 있는 두 개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은 서로 대칭성을 갖고 있고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대칭성들이 깨질 때 뭔가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칭성이 균형을 잡고 유지하고 있으면 이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예.
이제 그건 또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 안쪽에 그 템포를 구한다면 요거 하나가 1 공전하면서 1 자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돌 때, 얘가 이렇게 돌 때, 그죠?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지금 미시 세계에서 빛이 도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물질이 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 하나는 이렇게 돌면서 1 공전하고 1 자전을 하겠죠. 예.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돌면서 1 공전하고 1 자전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 하나는 1 공전 1 자전을 한다고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예? 1 플러스 1이 왜 있냐면 1 공전 1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템포의 값은 1 공전 1 자전을 더해서 그 다음에 개수, 이게 지금 2개의 빛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2개를 곱한다는 거예요. 왜냐? 2개니까. 그래서 총 4라고 하는 템포 값이 나온다고요. 예? 이해하셨어요? 요 템포 값만 계산을 한다면,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8개의 빛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 한 개당 1 공전하면서 1 자전하겠죠. 예? 예, 그 값,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8분의 1의 공률에 있는 템포 값을 의미합니다. 이건 2분의 1의 공률에 있는 템포 값이고, 그래서 2분의 1에 있는 템포 값을 알기 위해서는 2분의 1에 있는 빛의 개수가 2개고, 그죠? 2개고, 그 다음에 한 개당 1 공전 1 자전하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산수예요, 산수. 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2개의 템포 값은 4가 되고, 바깥에 있는 템포 값은 16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예. 자, 근데 이제 이 공간이 그러면 여기 이 계산해서 보실 수 있듯이 안쪽 2분의 1의 공률에 있는 공간에 빛이 2개 이렇게 회전할 때는 템포 값이 4이고, 공률이 8분의 1인 공간에서 8개가 도는 빛의 템포 값은 16이니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죠? 밀도가 차이 나죠. 이 안쪽 공간. 그러니까 이 안쪽 공간에 공률이 2분의 1이고 바깥쪽은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이 안쪽의 공간의 밀도가 바깥쪽 공간의 밀도보다 4배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템포에다가 이 템포에다가 곱하기 밀도를 해주는 거야. 4배 크다고 그랬죠? 밀도 4배. 이 바깥에 비해서. 그러니까 바깥은 곱하기 뭐 1은 할 필요가 없고, 그죠? 예? 예. 그래서 나오면 여기가 16이 돼요. 토탈 템포, 전체 템포가. 그 빛의 템포는, 각각 빛의 템포는 2개의 빛이 만들 수 있는 템포는 4인데, 이 밀도까지 다 따지는 토탈 템포를 치면 이게 16이 된다고요.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안에 토탈 템포는 16, 바깥도 16이 되기 때문에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템포가 같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핵심. 예.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균형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쪽에 돌고 있는 빛과
바깥쪽에 돌고 있는 8개의 빛이 균형이 맞는다 라는 의미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맞는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템포 값이 같아진다예요. 같아야 된다. 이럴 때 균형을 갖고 아무런 특성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바깥이 하나가 없어, 얘가 만약에. 예? 그러면 이 바깥의 템포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14가 되겠죠. 그렇죠? 14. 하나가 없으니까. 예? 총 토탈에서 이게 8이 아니라 7이 된다고 얘기해. 7. 하나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죠? 그럼 얘가 14가 되겠죠. 14. 14. 예? 7일. 2 곱하기 7은 14. 근데 안은 16이야.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쪽보다 바깥쪽의 템포가 적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불균형한 상태로 있으면 이게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한 상태. 제가 제일 처음에 1은 완전한 것, 영원한 것, 2는 불안정성, 불균형성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물질은 이렇게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예. 불안정성이란 뭐가 불안정성하다? 균형이 안 맞다. 균형이 안 맞는 거. 대칭이 깨져 있는 거. 온전하지 못한 거. 여기에 이렇게 8개가 있어야 안과 바깥의 템포가 맞아지면서 균형이 잡히는데 이게 아직 다 차지 않아서 균형이 안 맞는 상태, 불균형한 상태, 대칭이 깨진 상태, 불완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를 우리는 물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한 개념 이제 2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